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기승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부터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만나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프로세싱은 2001년에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되어 꾸준히 사랑받아 왔습니다. 처음에는 엔지니어보다는 예술가들, 가령 시각 디자이너나 미디어 제작자들, 미디어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아두이노가 대중화되면서 아두이노의 그 디자인의 모태가 되었던 프로세싱이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기부터 시작하여 이벤트 처리, 이미지 처리, 그리고 아두이노와 프로세싱을 결합한 센서 데이터 처리, 웹캠을 입력받아 실시간 영상 처리, 등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본 함수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 설치는 www.processing.org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것을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윈도우즈 64비트, 제 같은 경우에는 64비트입니다. 눌리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프로세싱의 이 협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도움을 주고 싶다 라는 사람들은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저장을 하면 프로그램이 다운이 됩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고 화면을 띄워 보겠습니다. 자, 이게 빈 화면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저장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월 17일이라고 자동으로 이름이 뜹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사실은 저장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려서 프로세싱의 폴더 하나를 만들고, 프로세싱 테스트라고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shapes가 되겠네요. shapes, 이렇게 하면 shapes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두이노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함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void setup, 그리고 void loop였습니다. 근데 프로세싱은 void setup과 void draw 함수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셋업은 아두이노의 셋업과 마찬가지로 실행 시에 딱 한 번만 진입하는 부분이고, 드로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빈 도화지를 만드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가로 픽셀과 세로 픽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600에 300이라고 하면 가로 600 픽셀, 세로 300 픽셀. 픽셀은 이미지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모니터나 TV 또는 카메라를 구매할 때 선택의 기준이 되는 화소가 바로 픽셀과 같습니다. 풀 HD의 경우에는 1920, 1080 해상도입니다. 가로 600개, 세로 300개의 픽셀이 실행을 시키면 화면에 그려집니다. 빈 스케치북을 만드는 함수이다. 이 빈 도화지에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배경색이 되겠습니다. 배경색은 255 하면 어떻습니까? 하얀 색깔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0은 어떻게 될까요? 검정 색깔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0과 255 사이의 절반인 127을 넣어 보겠습니다. 회색이 나옵니다. 그렇죠? 0에서부터 255 사이에
값을 인자로 가지게 됩니다. 이때 0은 검은 색깔이 되고 255는 흰 색깔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무채색만 표현할 필요는 없죠. 노란색을 표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백그라운드 색의 삼원소는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물감을 레드, 그린, 블루를 섞으면 검정 색깔이 됩니다. 하지만 빛을 레드, 그린, 블루로 섞으면 흰색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까요? RGB 라고 표현을 하면 흰 색깔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드 부분만 남겨놓으면 레드가 나옵니다. 근데 레드도 약한 레드로 설정을 하면 약간 갈색 계통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자가 4개까지 가능해진다. 그죠? 이 부분은 알파로 투명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RGB 투명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좌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좌표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는 이런 사분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X, Y 둘 다 XY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이거는 X가 감소하고 Y가 증가하고, 이건 XY 모두가 감소하고, 이건 X는 증가하고 Y는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프로세싱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의 위치가 0,0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가로를 600까지 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좌표가 600,0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0,300의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 600, 세로 300인 빈 스케치북을 만들었고, 이제 여기에 색칠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형 중에서 가장 먼저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점이 뭘까요? 바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300,150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 여러분 여기 점이 보이나요? 네, 여기 점이 아주 작은 점이 하나가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점은 찍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점을 한번 키워보고 싶겠죠? 점을 키울 때,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점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트로크 웨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스트로크 웨이트, 대소문자에 주의하세요. 자, 여기서 내가 10픽셀만큼 키워보겠다 라고 하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점이 커졌습니까? 예, 아까와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그램은 언제나 그렇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스케치북을 만들고 배경을 칠하고 점을 찍고 점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자, 이건 말이 안 되죠. 점을 찍기 전에 점에 대한 옵션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커졌습니다. 픽셀 10 크기의 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이 점의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의 색깔을 변경하는 함수는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역시 백그라운드와 동일합니다. 하나로 적으면 스트로크를 0으로 주면 어떤 점이 표시될까요? 바로 검정색 점이 표시될 겁니다. 255를 주면요, 어떻게 될까요? 네, 흰색 점이 표시되었습니다. 근데 흰색 바탕에 흰색 점이라서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백그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3개의 인자 또는 4개의 인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색깔의 점이 표시가 될까요? 바로 빨간색 점이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재까지 포인트까지 했죠. 점을 찍었으면 이제 점과 점을 이으면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선이 됩니다. 선에 대한 명령어는 뭘까요? 네, 라인입니다. 라인 첫 번째 점 0,0에서 끝 지점 600, 300을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선에 대한 굵기와 선에 대한 색깔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주석이 됩니다. 이렇게 역슬러시 2개는 이 부분을 실행을 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입니다. 0,0 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600, 300은 이 부분이 됩니다. 이 점과 이 점, 즉 두 점을 잇는 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 점은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려볼까요? 라인에 600, 0인 위치가 됩니다. 그럼 이 반대 이쪽은요? 0, 300이 됩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완벽한 X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선은 녹색깔로, 이 선은 빨간 색깔로 지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멈추고 먼저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해야지만 실력이 늡니다. 보는 순간은 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금세 까먹게 됩니다. 다 멈추시고 한번 해보세요. 먼저 녹색은 어떻게 됩니까? 스트로크에서 0,255,0 그러면 빨간 색깔은 스트로크에서 250,0,0 이렇게 실행시키면 되고요. 첫 번째 선의 굵기 스트로크 웨이트 10 가로 600 세로 300인 빈 도화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도화지를 흰 색깔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하에 나오는 모든 점, 선을 굵기 10픽셀로 설정을 했고요. 색깔을 녹색깔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분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때 색깔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 색깔은 빨간 색깔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분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굵기 10은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컨트롤 R입니다. 실행 단축키는. 자, 녹색 선 위에 빨간색 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렇죠? 녹색 선이 먼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녹색 선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빨간색 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보면 녹색 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뒤에 그린 빨간 색깔이 위에 올라옵니다. 순서를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녹색 선이 뒤에 그려졌기 때문에 빨간 색깔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점과 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점과 선 다음에는 어떤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선 원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 자,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 원에 대한 영어는 서클과 엘립스가 있습니다. 서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원이고요. 엘립스는 타원입니다. 그런데 위드스와 하이트에 대한 그 반지름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정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프로그래밍에서는 서클보다는 엘립스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프로세싱 역시 엘립스를 사용을 합니다. 엘립스는 4개의 인자가 옵니다. 앞에 2개는 원의 중심점이 오고요. 뒤에 2개는 가로의 반지름, 세로의 반지름이 옵니다. 자, 먼저 원의 중심점을 그 스케치북의 한 중간으로 지정을 하고요. 크기를 50, 50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원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50이 지름일까요? 반지름일까요? 반지름이라고 하면 250이 됩니다. 그죠? 여기는 350이 되고요. 포인트를 한번 찍어 볼까요? 이때 점은 좀 큰 게 좋겠죠? 그러면 이게 지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300,150의 정중앙에서요, 이 50과 이 50은 지름이 됩니다. 사실은 엘립스에는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 모드는 센터가 됩니다. 자, 근데 엘립스 모드라는 걸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엘립스 모드. 여기에는 4가지 인자가 올 수 있는데요. 레디우스, 그리고 코너즈, 그 다음에 센터가 되지만 이 센터가 디폴트 값입니다. 즉, 뭔가를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 센터가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4가지 모드에서 레디우스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레디우스.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전보다 커졌습니다. 기본값인 센터로, 그러니까 디폴트의 센터로 이 원을 그리면 이 50은 지름이 되고요. 레디우스로 설정을 했을 시에는 반지름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로 해볼까요? 코너보다는 코너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그림일까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그려보죠. 포인트에 300, 그리고 150, 50, 50.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립스 모드를 코너즈로 하는 순간 이 엘립스는 이 점과 이 점을 내접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즉,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사각형을 내접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레디우스나 기본값인 센터를 이용해서 엘립스를 그리게 됩니다. 스트로크 웨이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트로크 웨이트를 위에 주면 엘립스의 테두리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명령어에 익숙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프로세싱에서 이런 함수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영어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 원을 한번 다른 색상으로 채워볼까요? 채운다는 의미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필일 것입니다. 자, 필. 우리가 색상에 대해서 2가지 함수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백그라운드, 그리고
스트로크, 그리고 필, 세 함수 모두 다가 거의 동일한 인자를 가지게 됩니다. 255로 하는 순간에 이 엘립스는 뭐로 채워질까요? 예, 흰색으로 채워질 겁니다. 근데 표가 안 나왔겠죠? 백그라운드로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이걸 0으로 만드는 순간에 레드와 그린이 섞이면 노란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면 노란 색깔에서 흰색 원이 그려지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역시 255, 255 하는 순간에도 동일한 흰색 원이 그려질 것입니다. 투명도를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우리가 아까 백그라운드와 스트로크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4개까지 최대 가질 수 있는데요. RGB 다음에 알파에 대한 것이 투명도입니다. 투명도를 100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흰 색깔이 조금 연해진 걸 느낄 수 있나요? 자, 더 한번 알파 값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 알파 값을 10으로 한번 지정을 해 볼까요? 거의 투명스러워졌습니다. 즉, 이 알파 값이 0이 되는 순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255가 되면 투명도가 0이 됩니다. 완전한 그 색깔을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인자를 가질 경우에는 디폴트 값으로 투명도는 255가, 알파 값은 255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필을 채우지 않고 엘립스를 그리면 어떤 색깔이 날까요? 이 백그라운드와 동일한 노란 색깔이 날까요? 아니면 기본 값이 어떤 색깔이 지정되어 있을까요? 이 필을 주석 처리를 하면 이 엘립스는 어떤 색깔로 채워질까요? 여러분, 기본 디폴트 값은 흰색입니다. 아무 색상도 채워놓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필을 이용해서 투명도를 제로로 하면 네, 투명한 원을 그릴 수가 있죠. 채우지 않는다. 즉, no fill 명령어를 사용하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원이 그려집니다. no fill과 동시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 웨이트를 주지 않으면 두께가 아주 작은 원이 하나가 그려집니다. 1을 주면 어느 정도의 두께일까요? 예, 기본 디폴트가 1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0을 주면 이 원이 표현이 될까요? 희미하게 원이 그려집니다. 0임에도 불구하고 원이 그려집니다. 근데 간혹 그림을 그릴 때 테두리를 그리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no 스트로크입니다. no fill과 no 스트로크를 하고 엘립스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스트로크 웨이트에서 0을 준 것과 노 스트로크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필에서 투명도를 0을 준 것과 노 필도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다음 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은 스퀘어와 렉탱글이 있습니다.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죠?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quare, rectangle. 네. 하지만 이제 여러 프로그래밍에서 사각형은 렉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50인 위치에서 100, 50을 해보고 포인트는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웨이트는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50,50은 이 사각형의 한 꼭지점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럼 이 100,50은 뭘까요? 우리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꼭지점은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가로 위드스와 사각형의 하이트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50에서 100만큼 더 많아졌다라고 하면 이게가 150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50에서 50만큼 더 더해졌다라고 하면 150,100. 이 위치가 사각형의 반대쪽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요. 예,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50,50, 150,100 꼭지점을 가지는 사각형이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각형 역시, 이 렉터 역시 여러 가지 모드를 가지게 됩니다. 코너즈, 센터, 레디우스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엘립스에서 엘립스 모드의 기본 디폴트는 센터였습니다. 하지만 렉트 모드는 기본 디폴트가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렉트 모드를 이용해서 한번 렉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렉트 모드 하고 기본인 코너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전에 그렸던 사각형과 동일한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게 디폴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코너즈는 어떨까요, 여러분? 코너즈를 이용을 하면요. 자, 이런 직선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렉트의 50,50은 이 위치입니다. 그리고 100의 50은 이 위치입니다. 자, 엘립스 모드에서 코너즈는 마주보는 두 꼭지점을 내접하는 원을 그렸습니다. 렉트 모드에서의 코너즈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가로가 100, 높이가 50이라고 하면 시작점과 동일한 위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약간만 변경을 하면요. 150, 100을 하게 되면 이런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 위치는 50, 50이고요. 이 위치는 150, 100입니다. 엘립스 모드에서 디폴트 값인 센터 그리고 간혹 활용하는 레디우스가 있다라고 하면 렉트 모드는 기본 디폴트는 코너고요. 간혹 활용하는 것은 코너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의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코너, 레디우스 이렇게 세 개의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그려보면 하나의 사각형만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사각형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높이를 이용을 하면 이 사각형들을 테두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어떤 사각형이 이 첫 번째 사각형인지 어떤 사각형이 이 두 번째 사각형인지 여러분이 먼저 추측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코너즈를 이용하면 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코너를 이용하면 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레디우스를 이용한 사각형이 되겠네요. 엘립스 모드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엘립스 모드에서 레디우스 그리고 엘립스 동일하게 50, 50, 150, 100을 실행해 보면요. 우리가 이 레디우스, 렉트 모드 레디우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그린 이 엘립스, 레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다. 그죠? 이 150과 이 100이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 타원이 생기는데 이 사각형은 이
원과 외접하는 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레트의 경우에는 코너와 코너즈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레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유추하기도 힘듭니다. 자, 이제 하나의 사각형을 더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 있나요? 정사각형이 있을 것이고 직사각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렉트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행사변형과 자유로운 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유로운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즉 함수는 쿼드가 되겠습니다. 자, 쿼드는 4개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프로펠러가 있는 드론 형태를 보고 쿼드롭터라고 합니다. 쿼드는 우리가 이런 사각형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꼭지점이 4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쿼드를 이용을 할 때 여러분 방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쿼드에는 인자가 모두 몇 개가 필요할까요? 쿼드는 8개의 인자가 필요로 합니다. 8개의 인자는, 자, 아까 우리가 그린 그 사각형에서요, 4개의 점의 위치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리든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을 그리면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의 형태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80, 120, 110, 80 그리고 120, 200, 60, 200 정도 하면 사각형이 하나가 그려지겠네요. 자, 이런 사각형이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80, 120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스트로크 웨이트 10을 주고요. 포인트 80, 120. 자, 이 지점입니다. 자, 그럼 110, 80은 어느 지점일까요? 자, 이 지점입니다. 그죠? 우리가 방금 시계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120, 20, 60, 200의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110, 80을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각형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드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릴 때는 한 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반드시 순서대로 그려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동에서 점과 선과 사각형 그리고 타원, 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